아들 인생 생각해서 요양원 알아봐. 자식한테 짐 되지 마.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사연을 대신 전합니다. 새벽 5시 오래된 한약방. 한석준은 약재를 빻습니다. 기계음이 고요한 새벽을 깹니다. 67입니다. 평생 이 일만 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며칠 전부터 심해졌습니다. 약재가 쏟아집니다. 석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담습니다. 오전 6시 2층 거실 작은 방에 밥과 국, 반찬 2-3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습니다. 석준은 식탁 맞은편 빈 의자를 봅니다. 아내 영숙이가 앉던 자리입니다. 2년 전에 떠났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국을 뜹니다. 손이 떨려 조금 흘립니다. 휴지로 닦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칩니다. 오전 9시 약방 문을 엽니다. 옹고서림 한의원. 아버지가 시작했고 석준이 이어받았습니다. 40년째 이 자리입니다. 종이 울립니다. 첫 손님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옵니다. 원장님, 지난번 그 약 또 지어주세요. 박 여사님, 앉으세요. 석준은 맥을 짚습니다. 오래 집중해서 짚습니다. 요즘 잠은 좀 오세요? 아이고, 그게 말이에요. 며느리가 할머니가 한참을 말합니다. 시댁 이야기, 며느리 불만, 아들 푸념. 석준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은 담담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원장님은 참 말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은 제 말에 귀도 안 기울이는데 석준은 미소를 짓습니다. 작게 연습된 미소입니다. 자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약을 짓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약재를 담고 다리는 법을 설명합니다. 할머니가 나갑니다. 석준은 혼자 남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민수입니다. 아버지 병원 예약 잡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바빠서 안 돼. 아버지 손 떨리시는 거. 저도 봤어요. 꼭 가셔야 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왜 맨날 혼자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석준은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뗍니다. 알았어, 갈게. 진짜요? 약속하세요. 응. 토요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알겠어요. 꼭 가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석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을 봅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알 것 같습니다. 낯선 방문객. 오후 4시 종이 다시 울립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30 초반쯤 보입니다. 머리가 길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합니다. 한약 짓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에 좋은 거요. 제일 비싼 걸로. 석준은 남자를 봅니다. 눈빛이 불안합니다. 앉으세요. 맥 좀 보겠습니다. 그냥 약만 주면 안 돼요? 진맥을 해야 처방을 합니다. 남자가 마지못해 앉습니다. 손목을 내밉니다. 석준이 맥을 짚습니다. 오래 집중해서 짚습니다. 30초가 지나갑니다. 1분이 지나갑니다. 남자가 불편해합니다. 젊은이, 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석준이 남자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개소리예요? 제가 40년 이 일 했습니다. 사람 보면 압니다. 약이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석준은 일어나 약장을 엽니다. 약재를 꺼냅니다. 손이 떨려 약재를 떨어뜨립니다. 다시 짚습니다. 2주치 드릴게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약을 포장합니다. 남자가 돈을 냅니다. 15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가려다가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저기 정말 심장이 아픈 거 알아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상처받으면 아픕니다. 남자가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아저씨는요? 아저씨도 아파요? 석주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느끼지 못해서요. 남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석준을 봅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석준은 혼자 남습니다. 홀로 남은 저녁 7시. 석준은 약방 정리를 합니다. 약재를 정돈하고 바닥을 쓸고 불을 끕니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텅 빈 거실입니다. 불을 켭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민수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삐소리가 납니다. 꺼냅니다. 손이 떨려 그릇을 놓칠 뻔합니다. 조심히 상에 놓습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TV를 보면서 맛이 없습니다. 아니, 맛을 모르겠습니다. 밤 9시 석주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금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2년째 비어 있습니다. 영숙이가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베개에서 아직도 그녀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것 같을 뿐입니다. 석주는 눈을 감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2년 전 장례식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저 텅 비었습니다. 가슴이 머리가 모든 것이. 다음날 아침 석주는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수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약방 문을 엽니다. 약재를 정리합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종이 울립니다.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어제와 다른 할머니입니다. 원장님, 무릎이 아파서요. 앉으세요. 맥을 짚습니다. 약을 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몇 명 더 옵니다. 석주는 맥을 짚고 약을 짓고 돈을 받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문을 닫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TV를 봅니다. 잠을 잡니다. 똑같은 하루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금요일 저녁. 석주는 손을 봅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약재를 제대로 짚지 못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합니다. 민수와 약속했습니다. 무엇이 나올까 두렵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귀찮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검사받는 것이, 결과 듣는 것이.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가로등이 켜집니다. 저 멀리 누군가 걷고 있습니다. 어제 왔던 그 젊은 남자 같습니다. 약방 앞을 지나갑니다. 멈춥니다. 약방을 봅니다. 오래 그리고 걸어갑니다. 어둠 속으로 석주는 그를 봅니다. 저 사람도 외로운가 생각합니다. 나처럼 불을 끕니다. 내일 병원에 갑니다. 약방에 불이 꺼집니다.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석주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병원 앞 주차장입니다. 석주는 차에서 내립니다. 민수가 운전석에서 내려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석주는 민수를 봅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입니다. 석주는 아무렇지 않게 걷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주머니에 넣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석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접수를 합니다. 번호표를 받습니다. 대기실에 앉습니다. 긴장되세요? 민수가 묻습니다. 아니, 거짓말. 손 떨리시잖아요. 석주는 손을 봅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원래 떨려. 그러니까 병원 온 거잖아요. 석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벽에 시계를 봅니다. 10시 30분입니다. 진료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봅니다. 문자가 온 모양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회사 네, 급한 거래처 문제래요. 가봐. 괜찮아요.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가라니까. 나 혼자 괜찮아. 민수가 망설입니다. 석준이 손을 흔듭니다. 어서 가. 나 어린애 아니야. 정말 괜찮으세요? 응. 민수가 일어섭니다. 미안한 표정입니다. 진료 끝나면 전화 주세요. 바로 올게요. 알았어. 민수가 나갑니다. 석준은 혼자 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아들, 딸, 배우자. 석준만 혼자입니다. 익숙합니다.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15분이 지나갑니다. 간호사가 부릅니다. 한석준 환자분, 석준이 일어섭니다.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석준이 앉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봅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답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완치는요? 의사가 잠시 망설입니다. 펜을 만지작거립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의사 선생님, 저 67입니다. 돌려 말하지 마세요.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차트를 내려놓습니다. 5년에서 10년. 개인차가 큽니다. 석주는 창밖을 봅니다. 맑은 날입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습니다. 진료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천천히. 다리가 무겁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더 심하게. 벤치에 앉습니다. 처방전을 봅니다. 약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5년에서 10년. 그 후엔 어떻게 될까요? 걷지 못할 것입니다. 말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약방 일도 못할 것입니다. 석주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합니다. 손이 멈칫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슬픈 것도 혼자 삼켰습니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진료 끝났다. 별일 없다. 택시 타고 갈게. 답장이 바로 옵니다. 정말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일하고 있어. 괜찮아. 알겠어요. 저녁에 뵐게요. 석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병원을 나갑니다. 택시를 탑니다. 약방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기사가 출발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살아갑니다. 석주는 그들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모르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요. 약방에 도착합니다. 돈을 냅니다. 손이 떨려 지폐를 떨어뜨립니다. 다시 집어줍니다.
괜찮으세요? 기사가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약방 문을 엽니다. 어둡습니다. 불을 켭니다. 약재 냄새가 납니다. 익숙한 냄새입니다. 평생 맡아온 냄새입니다. 석주는 의자에 앉습니다. 손을 봅니다. 떨립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약방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5년 후에도, 올해, 10년 후에도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병을, 시간을,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어제 왔던 젊은 남자입니다. 석주는 고개를 듭니다. 또 오셨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입니다. 약이 좀 남았는데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남자가 앉습니다. 석준도 앉습니다. 둘 다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석준이 그를 봅니다. 언제요? 한 달 전에요. 암이었어요. 말기. 힘드시겠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울음이 안 나와요. 석준은 남자를 봅니다. 남자도 석준을 봅니다. 아저씨는 부인 돌아가셨을 때 울었어요? 석준은 잠시 망설입니다. 아니요. 왜요? 나오지 않아서요. 남자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만 이상한 게 아니네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석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니까요. 이름이 뭡니까? 강태호요. 태호 씨, 약 하나 더 지어드렸습니다. 석준이 일어섭니다. 약장으로 갑니다. 약재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약재를 떨어뜨립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호가 다가옵니다. 약재를 주워줍니다.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네. 병원은 가보셨어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다녀왔습니다. 뭐래요? 석준은 약재를 빻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 볼 줄 알아요. 좋은 소식은 아니시죠? 석준이 멈칫합니다. 태호를 봅니다. 파킨슨병입니다. 그거 심한 거 아니에요? 관리하면 괜찮답니다. 가족분은 아세요? 석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왜요? 말씀하셔야죠.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태호가 석준을 봅니다. 아저씨, 후회하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병 숨기시고, 저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씀하세요, 가족한테. 시간 있을 때. 석준은 약재를 계속 빻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약이 완성됩니다. 포장합니다. 태호에게 건넵니다.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왜요? 도와줬으니까요. 태호가 웃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입니다.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압니다. 좋은 의미로요. 또 와도 돼요? 석준은 잠시 망설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세요. 태호가 나갑니다. 석준은 혼자 남습니다. 손을 봅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태호 말대로. 하지만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말로 시작할까요? 민수야, 나 병 걸렸어. 아닙니다. 너무 직설적입니다. 민수야, 병원에서. 이것도 아닙니다. 석준은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내일 민수가 올 것입니다. 그때 말할까요? 아니면 모레. 아니면 다음 주. 석준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혼자는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석준은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손이 떨리지만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 민수야, 저녁에 시간 있니?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민수가 잠시 침묵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석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7시에 약방으로 갈게요. 아니, 밖에서 보자.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밖에서 먹자고요?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납니다. 이상해? 아니요. 좋아요. 약방 근처 설렁탕 집에서 봐요. 그래. 전화를 끊습니다. 석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잘한 걸까요? 말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말이 맴돕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석주는 약방 일을 시작합니다. 손님이 옵니다. 맥을 짚습니다. 약을 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제보다 더 심합니다. 약재를 또 쏟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입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먹다가 멈춥니다. 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후 3시 태호가 옵니다. 석준 씨, 어서 오세요. 태호가 앉습니다. 석준도 앞에 앉습니다. 아드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호가 석준을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요? 네. 아프다고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석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말 못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후회해요. 매일. 석준은 태호를 봅니다. 젊은 얼굴에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미안하다고. 짐이 되기 싫었다고. 태호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냅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입니다. 근데 그게 더 아파요. 나한테 의지도 못하고 혼자 가신 게. 석준은 편지를 봅니다. 만지지는 않습니다. 태호 씨, 네? 고맙습니다. 왜요? 깨닫게 해줘서요. 태호가 웃습니다. 슬픈 미소입니다. 석준 씨,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태호가 일어섭니다. 나가려다 멈춥니다. 참, 내일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의사요? 감정 쪽 전문이세요. 저도 거기 다녀요. 석준이 태호를 봅니다. 당신도요? 네. 감정 표현 불능증이래요. 병 이름이 있어요. 석준은 멈칫합니다. 병이라고요? 네. 뇌 문제래요. 감정을 못 느끼는 거. 석준은 손을 봅니다. 떨리는 손을. 나도 그런 건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정이 무딘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병이라면 내일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전 10시에 만나요. 제가 같이 갈게요. 태호가 나갑니다. 석준은 혼자 남습니다. 벽시계를 봅니다. 5시입니다. 2시간 후면 민수를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석준은 약방을 정리합니다. 약재를 넣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늙은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투성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40년을 약을 지은 한의사입니까?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까? 아들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 없는 사람입니까? 석준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약방 문을 잠급니다. 설렁탕 집으로 걷습니다. 천천히. 다리가 무겁습니다. 가게에 도착합니다. 민수가 이미 와 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손을 흔듭니다. 석준이 다가가 앉습니다. 일찍 왔네. 궁금해서요. 무슨 얘기하실지.
석주는 메뉴판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메뉴판이 흔들립니다. 설렁탕 주세요. 민수가 주문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석주는 물잔을 듭니다.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민수야. 네. 나 토요일에 병원 갔었어. 민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래요? 파킨슨병이래. 민수의 손이 멈춥니다. 수저를 떨어뜨립니다. 땅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파킨슨병 초기래. 약 먹으면서 관리하래. 민수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왜 그날 말 안 하셨어요? 말하기 싫었어. 또 그러시네. 또 혼자 감당하시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왜 맨날 그러세요? 왜 저한테 기대지 않으세요? 석주는 민수를 봅니다.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민수가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혼자 다 하시고, 저 해외 출장 보내시고, 그건 제가 엄마 마지막 못 본 거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엄마 임종도 아버지 혼자 지키셨죠. 저 전화도 안 하시고, 석주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돌아왔을 땐 장례식장이었어요.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민수가 운다. 소리내어 옵니다. 석주는 민수를 봅니다. 손을 뻗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저한테 기대세요, 제발. 그래. 진짜요? 응. 이제 기댈게. 민수가 석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봐드릴게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뭔가 가슴에서 올라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설렁탕이 나옵니다. 둘은 말없이 먹습니다. 석준은 국물을 뜹니다. 손이 떨려 흘립니다. 민수가 휴지로 닦아줍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석준은 아들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민수야. 네. 고맙다. 민수가 놀라 아버지를 봅니다. 뭐가요? 그냥 다. 민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주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민수를 똑바로 봅니다. 민수야, 나 사실 하나 더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석주는 오래 망설입니다. 나 감정을 잘 못 느껴. 평생 그랬어. 민수가 석준을 봅니다. 내 엄마 돌아갔을 때도 슬픈 줄 알았는데 안 슬펐어. 눈물도 안 나왔어. 아버지, 너한테 미안해. 아빠다운 아빠 못 돼서. 민수가 석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충분히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니야. 나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그게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석준은 민수를 봅니다. 눈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눈물인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느낍니다. 처음으로 민수야. 네. 내일 병원 같이 가줄래? 무슨 병원이요? 정신과 감정 쪽 전문이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갈게요. 당연히. 석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게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습니다. 화요일 오전입니다. 석주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민수가 옆에 있습니다. 태호도 함께 왔습니다. 간호사가 나옵니다. 한석준 환자분, 석준이 일어섭니다. 민수가 따라 일어섭니다.
혼자 들어갈게. 아버지, 괜찮아. 석주는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의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온화한 인상입니다. 앉으세요. 석준이 앉습니다. 손을 무릎에 올립니다. 떨립니다. 강태호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잘 못 느끼셨다고요. 네. 언제부터였나요? 석준은 천장을 봅니다. 기억을 더듬습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친구가 울면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끄덕이며 듣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것도 안 느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습니다. 그 후로는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따라 웃었습니다. 우는 척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으니까요. 흉내를 내신 거군요. 네. 석준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2년 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더 심하게 아들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나는 그냥 봤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무언가 적습니다. 한석준 씨, 감정 표현 불능증입니다. 알렉시티미아라고도 합니다. 치료가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셨으니까요. 석준은 손을 봅니다. 주름투성이 손을.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 들었습니다. 5년입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그 안에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람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진료실을 나옵니다. 민수와 태호가 기다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묻습니다. 치료받기로 했어. 다행이다. 셋은 병원을 나옵니다. 햇살이 밝습니다. 석준 씨, 괜찮으세요? 태호가 묻습니다. 모르겠어. 천천히 하세요. 저도 1년 걸렸어요. 석준은 하늘을 봅니다. 1년. 자기에겐 5년밖에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준은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손은 더 떨립니다.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민수가 와서 밥을 차립니다. 함께 먹습니다. 말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태호도 자주 옵니다. 약방에서 차를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석준은 듣습니다. 많이. 말은 적게 하지만 듣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입니다. 석준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들입니다. 식당에 도착합니다. 3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준아, 오랜만이다. 그래. 자리에 앉습니다. 소주가 나옵니다. 야, 너 요새 안 좋다며? 파킨슨병이래? 그래. 큰일이네. 이제 약방 일 못하겠네. 석준은 잔을 비웁니다. 쓰지만 계속 마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친구 하나가 말합니다. 박철수입니다. 민수가 회사 그만뒀다며? 응, 야, 그거 말렸어야지. 젊은 애가 무슨 일을 그만둬. 내가 말렸어. 그럼 더 말려야지. 내가 아버지잖아. 석준은 철수를 봅니다. 잔을 내려놓습니다. 아들이 날 돌보겠다는데 그게 아들 인생 망치는 거야. 요양보호사 쓰면 되지. 석준의 손이 멈칫합니다. 뭐, 너도 알잖아. 김영호. 치매 걸렸을 때 아들이 돌보다가 우울증 걸렸어. 그건 너도 그래야 돼. 민수 인생 생각해서. 요양원 알아봐. 석준은 잔을 잡습니다. 내일이야. 야, 나 너 걱정해서.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철수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야, 왜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석준이 일어섭니다. 야, 석준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갑니다. 밖은 춥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석준은 걷습니다. 빠르게 걷다가 비틀거립니다. 가로등을 잡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처음입니다. 제대로 화가 난 게 핸드폰이 울립니다. 태호입니다. 여보세요. 석준 씨,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어요? 친구가 말이 끊깁니다. 숨을 고릅니다. 친구가 그랬어. 요양원 보내래. 그 친구 잘못 말한 거예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내가 짐이 되는 거야. 석준 씨, 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가족한테 짐 되는 게 뭐가 나빠요? 석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짐 되기 싫다고 혼자 가셨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게 더 아파요. 의지도 못하고 가신 게. 석준은 눈을 감습니다. 가로등에 기댑니다. 민수 씨한테 기대세요. 그게 아버지 노릇이에요. 전화가 끊깁니다. 석준은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 60년 만에 처음 울고 싶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라. 제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석준을 봅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밖이야.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석준은 주변을 봅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길을. 그 자리에 계세요. 위치 보낼게요. 10분 후 민수가 옵니다. 차에서 내려 뛰어옵니다. 아버지. 석준은 가로등에 기대 있습니다. 민수가 부축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추운 데서? 민수야. 네. 뭐요? 회사 그만둔 거. 나 돌보는 거. 민수가 석준을 똑바로 봅니다.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진짜? 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석준은 민수를 봅니다. 아들의 눈이 젖어 있습니다. 고맙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뜨겁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가 아버지를 안습니다. 석준도 아들을 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석준은 웁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웁니다. 차가운 거리에서 하지만 따뜻합니다. 민수의 품이 이 순간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약방 앞 벚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석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민수가 약방 문을 열고 석준을 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따뜻하죠? 응. 석준은 창밖을 봅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하얗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이제 압니다. 그 말의 의미를. 손님들이 옵니다. 석준을 봅니다. 인사합니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웃으려 합니다. 입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웃습니다. 민수가 맥을 짚습니다. 약을 짓습니다. 석준은 옆에서 봅니다. 잘하네. 아들이 자랐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약방을 지킵니다. 태호가 옵니다. 여자와 함께입니다. 석준 씨, 어서 와.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예요. 석준은 두 사람을 봅니다. 태호가 웃고 있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축하해. 석준 씨 덕분이에요. 석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손을 흔듭니다. 태호가 석준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이에요. 석준 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느끼는 법을. 석준은 태호를 봅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 눈물을 참지 않습니다. 고맙다. 나도. 태호가 웃습니다. 석준도 웃습니다. 민수가 차를 내옵니다. 넷이 함께 마십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태호가 돌아갑니다. 민수가 석준을 2층으로 데려갑니다. 침대에 눕힙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죽을 떠먹여 줍니다. 석준은 천천히 삼킵니다.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벚꽃 향기가 납니다. 석준은 눈을 감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좋다. 진심으로 느낍니다. 민수야. 네. 창문. 좀 더 열어줘. 민수가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바람이 세게 들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석준은 그 바람을 맞습니다. 얼굴로 온몸으로. 날씨가 참 좋구나. 네, 아버지. 석준은 민수를 봅니다. 손을 뻗습니다. 민수가 잡습니다. 민수야. 행복해야 해. 네.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전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석준은 민수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맙다. 정말. 저도 고마워요. 제 아버지여서.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석준은 눈을 감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은 채로 편안합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석준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습니다. 말도 어렵습니다. 손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낍니다. 모든 것을. 민수의 손길을, 태호의 목소리를, 창밖의 햇살을, 그리고 사랑을. 어느 봄날 아침입니다. 민수가 석준을 씻깁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석준은 눈을 뜹니다. 희미하게 봅니다. 민수가 창문을 엽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벚꽃도 폈어요. 작년보다 더 예뻐요. 석준은 창밖을 봅니다. 흐릿하지만 봅니다. 하얀 꽃잎들이 날립니다. 영수가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보이니? 벚꽃? 우리 처음 만난 날도 이랬지. 50년 전. 석준은 눈을 감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이 보입니다. 젊은 모습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여보, 이제 갈게. 기다렸지. 미안해. 늦어서. 눈물이 흐릅니다. 마지막 눈물입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석준은 민수의 손을 느낍니다. 따뜻합니다. 사랑해. 민수야. 마지막 말입니다. 석준은 숨을 내쉽니다. 길게. 그리고 잠듭니다. 깊이. 영원히. 민수가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밖에서 벚꽃잎이 날립니다.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석준의 얼굴에 내려앉습니다. 편안한 얼굴입니다. 웃는 것 같습니다. 석 달 후입니다. 약방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옹고서림 한의원 2대 원장 한민수. 민수가 문을 엽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석준의 사진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 배운 미소입니다. 태호가 들어옵니다. 민수 씨, 형? 오늘 아버지 기일이죠? 네, 저녁에 같이 가실래요? 그럴게요.
둘은 웃습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손님을 봅니다. 맥을 짚고 약을 짓습니다. 석준이 하던 대로 저녁이 됩니다. 민수와 태호가 산에 오릅니다.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석준의 묘 옆에 영숙이의 묘가 있습니다. 나란히 민수가 절을 합니다. 태호도 함께 절을 합니다. 아버지, 민수가 말합니다. 잘 지내시죠? 엄마랑 보고 싶어요. 많이. 민수가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근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니까. 묘비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한석준 1943에서 이영이사 늦게 배웠지만 끝내 사랑을 알았던 사람. 해가 집니다. 민수와 태호가 산을 내려갑니다. 석준과 영숙이는 그곳에 남습니다. 함께 영원히.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옵니다. 약방은 여전히 문을 엽니다. 민수가 지킵니다. 환자들이 옵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아픈 사람도. 민수는 그들의 맥을 짚습니다. 오래 집중해서 석준이 하던 대로. 그리고 듣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슬픔을, 기쁨을. 석준이 배웠던 것처럼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옵니다. 눈빛이 불안합니다. 한약 짓나요? 네, 앉으세요. 민수가 맥을 짚습니다. 심장이 아프시네요. 남자가 놀랍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보는 법을. 민수가 웃습니다. 석준의 미소를 닮았습니다. 괜찮아요. 치유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수는 약을 짓기 시작합니다. 벽에 사진이 보입니다. 석준이 웃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아픔도 사랑도 치유도. 그렇게 벚꽃이 흩날립니다.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유유히. 이 글을 병원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